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128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147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1번이 무엇인가요? 1번은 헬리콥터입니다. 2번은 낙하산이고요. 3번은 행글라이더, 4번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고르라고 했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148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수박이 있네요. 한국의 수박은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에 없어서는 안 될 과일입니다. 수박이 한 통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149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정답은 4번이겠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2150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이 모두 몇 장 있습니까? 수건이 4장 있네요. 수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피부에 물기를 닦을 때 사용하는 수건입니다. 2151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손에 땡땡이 생기셨어요? 양파를 썰다가 칼에 베었어요. 손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1번 요리가 생길까요? 2번 손해가 생길까요? 3번 잘못이 생길까요? 4번 상처가 생길까요? 양파를 썰다가 칼에 베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52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땡땡땡을 이용합니다. 전용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운동도 되어서 좋아요. 한국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요.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안전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운동도 많이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53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번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어디 있을까요? 파란색 앨범에 땡땡 놓았어요. 사진은 다들 아시지요? 사진을 꼽아서 보관하는 것을 앨범이라고 합니다. 1번 앨범에 적어 놓았어요가 맞을까요? 아니죠. 2번 앨범에 끼워 놓았어요. 네, 끼워 놓다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꽂아 놓다, 끼워 놓다. 3번 만들어 놓았어요. 아닐 거고요. 4번 보내 놓았어요.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154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땡땡땡땡땡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문이 좌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쏠려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번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조심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2번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3번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위험합니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2155번 문제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손님, 이 구두 어떠세요? 신어보니 땡땡땡. 한 치수 큰 걸로 주세요. 쌀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맞을까요? 한 치수 큰 걸로 달라는 것을 보니 좀 작은가 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56번 문제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곳을 땡땡이라고 합니다. 돼지를 돈이라고 합니다. 키우는 곳 우리라고도 하고요. 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번 돈사가 정답이고요. 1번의 우사는 소우입니다. 소를 기르는 곳 우사라고 합니다. 2번 마구간은 집 안에서 가축을 키우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3번 닭장은 닭을 키우는 곳을 말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157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만 서울역행 버스는 땡땡땡땡땡땡. 예, 저기 보이는 버스 정거장에서 143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1번 언제 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시간에 대해서 답을 했겠죠. 2번 어디에서 타나요? 라고 물었으면 장소로 답했을 거고요. 3번 여기서 타나요? 라고 물었다면 네, 여기서 탑니다. 아니면 아니요, 여기에선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라고 했겠죠. 4번 누가 타나요? 라고 했다면 타는 사람을 말했겠죠. 저쪽의 버스 정류장에서 143번 버스를 타세요. 라고 답했으니 어디에서 타나요? 2번으로 물었겠죠. 2158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휴대폰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죠? 1번 흡연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겠죠? 2번 전화 통화를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정답이네요. 3번 전화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니죠. 4번 전화기 잠금 패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니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159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공사 중이므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너무 쉽지요? 차량 통행 금지 4번이 정답입니다. 2160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 작업 중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파쇄 또는 분쇄는 아주 잘게 갈아내는 것, 잘게 부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표지 밑에 장비 청소 시 운전 정지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표지 밑에는 가동 시 덮개 설치. 세 번째 표지에는 위험 장소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기계를 작동하면서 청소하십시오. 아니죠.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라, 운전을 정지해라 라고 첫 번째 표지에 있죠. 1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 기계를 작동할 때 덮개를 설치하십시오. 두 번째 표지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위험한 장소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표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기계를 정지하고 정비하십시오. 첫 번째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2161번 문제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안내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랍니다. 2월 1일부터 진료 시간이 바뀐다고 하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시작했던 진료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끝나던 것이 오후 6시 30분으로 시간이 연장되었네요. 점심시간은 전과 동일하고요. 1번 병원 이용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2번 병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죠. 시간만 바꿨습니다. 3번 병원이 점심시간을 바꿨습니다. 점심시간은 전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4번 병원이 토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엽니다. 이 안내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이죠. 2162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그림을 고르시오.
지게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차량이 전복될 경우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 차에 깔릴 수 있습니다. 몇 번 그림에 대한 표지일까요? 전복이라는 말은 뒤집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1번은 차에 실어져 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2번은 차가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다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3번은 지게차가 전복되어서 사람이 깔린 모습이죠. 4번은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람이 깔려서 다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63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미선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어렸을 때 따돌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도 하고 가끔 강의도 합니다. 미선이는 끝까지 응원하고 용기를 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삽니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소아마비는 뇌나 척수에 문제가 생겨서 몸의 행동이 불편해지는 병을 말하는데요. 보통 어린아이가 걸리게 되고 평생 장애를 갖게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미선이라는 친구는 소아마비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할 텐데 그래도 아주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번 부모님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아니죠. 부모님들께서 끝까지 응원하고 용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1번이네요. 2번 미소가 아름답고요. 3번 취직도 했고 4번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64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신랑, 주례, 하객, 신부. 이 단어들 중에 신랑과 신부는 잘 알 것 같고요. 주례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고요. 하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말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다 결혼식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165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에 반대말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쉽다. 쉽다의 반대는 어렵다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한국어에는 순수하게 한글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요.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한글로는 돼지,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사용하면 돈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마다 한자어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저도 열심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뜻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세요. 우리 129일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납시다.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